사람이 손실을 보면 복구하려고 더 급하게 행동해요. 나만 사면 손실인 거죠. 좀 색다른 관점이겠지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카지노의 그 포커 투자에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주식시장 내지는 주식 투자가 통상 보면 도박 같다, 도박판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도박 중독이 돼서는 안 되지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프로 갬블러들, 그러니까 저희 도박 중독해서 막 가사탕진하고, 예를 들면 타짜나 카지노처럼 엉뚱한 데서 도박을 하시다가 돈을 날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확률 게임을 해서 이제 프로 갬블러들이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하고 카지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색다른 관점이겠지만 카지노의 그 포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식 투자에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포커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은 포커 기반으로 해서 즐기시면서 같이 게임을 즐기는 그 바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포커 게임을 잘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로직만 따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좋은 패가 들어오면 과감히 베팅을 하고, 나쁜 패가 들어오면 판돈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러나라. 이거는 도박사 내지는 전문 갬블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주식 트레이더 게리 빌 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빌 펠트는 아버지한테 포커를 배웠다고 해요. 이 포커라는 게임을 통해서 빌 펠트는 그 주식 트레이딩의 기초적인 마인드를 익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이 언제 속된 말로 터질지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산돈 지키기 마인드라고 부르거든요. 판돈을 지켜야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절이 100억 번 부자들의 가장 공통된 사안이다, 그리고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내가 계속 손실을 입은 거죠. 종목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할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이게 이미 다 지나가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하면 버텨보실만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손절을 잘 못 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바들이 전부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거나 재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그냥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속된 말로 이제 존버라고 하는 거죠. 게리 빌 펠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본인이 투자를 했을 때 패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판돈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00만 원을 두고 샀어요. 나는 당연히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서 100만 원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100만 원이 아까워서 복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만 계속 손실로 유지가 되면 참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손실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일 때 손실 1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판돈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판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봤는데 잘못 봤다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손절을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돈을 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지키면서 큰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손실이 2번, 3번 반복되면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걸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나만 사면 손실인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손실을 한번 본 상태에서 조금 천천히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이 손실을 보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걸 복구하려고 더 급하게 행동해요. 당연히 급하게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손실을 보면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지죠. 그러면 3번째 투자도 손실을 보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판돈을 지켰다라는 부분에 일단 만족을 하시고 처음 손실이 났을 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주식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면 정말 뭐 몇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타의 그 주식 운용하는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마치 카지노에 카드를 치듯이 종잣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본인의 타임이 왔을 때 베팅을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종잣돈 지키기의 그 마인드를 굉장히 잘 일깨워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식 시장이 사실은 도박판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넘게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 종목이 될지 안 될지 계속 판단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저희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사실 카지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예측을 하는 거고, 카지노는 그런데 가보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갬블러들은 그걸 예측하거든요. 특히 포커를 하는 전문 갬블러들은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포커 책들을 보면 그 각 패에 대해서 확률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가 2장이고 상대가 킹이 2장이다. 그러면 이후에 패에 있어서 내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확률이 얼마고 상대가 유리하게 가져갈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표가 있어요. 그걸 외우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저 같은 일반인 카지노에 가서 그런 확률 게임 할 수 있나요? 여행 왔는데 뭘 골치 아프고 확률 게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룰렛 하고 이제 홀짝이 뭐냐면 주사위를 계속 튀겨요. 계속 튀겨서 이게 홀수가 나오냐 싹수가 나오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베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들을 하려고 볼 때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기대냐면 이게 누군가 계속 맞춘 사람이 있냐 없냐를 봐요. 결국에는 도박이라는 건 내 차례가 오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는 사실은 전문 갬블러들처럼 1년의 그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카지노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률 게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기존에 애널리스트 때 했던 게 계속 확률 게임이니까 거기 쉬러 가서까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쉬러 가서는 그냥 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주식하는 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베팅하고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카지노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카지노와 주식은 판돈 지키기 마인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손절을 빨리 쳐내고 원금 내지는 다음번 베팅할 돈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베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큰 돈을 벌 기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아예 돈을 뭐 다 잃어갖고 다운이 되면 사실 그거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게리 빌 펠트가 얘기한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입니다. 내가 과감하게 베팅할 타이밍이 됐는데 엉뚱한 종목에다가 계속 손실을 내가지고 과감하게 베팅할 돈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이거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최악인 거죠. 그래서 한돈 지키기 마인드는 꼭 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투자의 마인드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확률 게임 잘 안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확률 게임으로 포커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도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거든요.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프로 게이머 그 갬블러로 전향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냉철한 판단들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프로 갬블러로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도 확률 게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그분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주식 투자 굉장히 잘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 반대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포커를 잘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포커를 확률 게임에 기반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식도 잘하실 가능성이 높죠. 확률 게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냐, 외국인이 들어와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플러스가 많다, 내지는 앞으로 나올 것들이 플러스적 요인이 더 많다 라고 하면 그걸 놓고 거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오른다에 대한 자기 가정치가 있어요. 이 종목은 A, B, C라는 요인이 반영돼서 오를 거야 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끊임없이 검증을 해요. 그건 회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 시장 상황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 애널리스트나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게 가정치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그게 깨졌는지. 가정치가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가정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정치들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많이 듣는 건 이제 재료들이잖아요. 주변 지인들이 야, 그거 뭐 대박 무슨 그 수주권이 있대, 이거 좀 사봐, 이러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박 수주권을 놓고 산다라고 하면 중요한 가정치는 뭐죠? 이 회사는 수주가 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가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팔면 되는 거고, 실현이 돼도 팔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실현이 되면 아직 주가가 더 갈 거야 라고 판단하고 들고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오래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리스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채널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정리하시고 다음번을 기다리시는 게 사실 더 좋죠. 주식을 분석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기술적 분석, 한쪽은 펀더멘털한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가 차트예요. 그리고 펀더멘털 분석은 뭐냐면 회사의 내용, 실적,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놓고 따지는 거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트는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차트에서 21선을 빠지면 나는 무조건 팔고 나갈 거야. 5일선이 밑으로 빠지면 나는 이 종목은 팔고 나갈 거야. 지금 차트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골든 크로스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안 팔고 좀 버텨볼래.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하락해서 어느 구간에 진입하면 나는 팔 거야. 이런 자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절대적인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21선, 5일선 뭐 상향 돌파를 해갖고 골든 크로스인데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는 차트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방식은 안 맞는 거죠. 본인의 기준점을 세울 때 차트를 중심으로 하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김태성의 머니머니는 사실은 이제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 회사를 키우고 싶은 대표님이나 차세대 CEO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